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4월 글로벌 제조업 지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새빨간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속속 움직이고 있죠. 12회 3표 시멘트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S모 머티리얼즈는 오늘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액면 병합 이후에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된 상황이고요. 8위의 인성정보도 역시나 한국형 뉴딜 정책에 수혜줍니다. 원격 의료주로서 8%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에는 DR잼입니다. DR잼이 유엔 산하기구의 X선 진단 영상 장비 국제 입찰에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10% 넘는 급등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6위에는 오늘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카카오가 장중 20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넥슨GT, 4위는 아난티, 3위는 네이버, 2위는 유비케어, 1위 삼성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 보여드리면서 전문가의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5위 종목은 넥슨GT입니다. 넥슨GT가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저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전망을 좀 아까 이슈에서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님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이는 매도하네. 웨이나 왜 매도하니? 82층에 저 있어요. 올라올까요? 이건 진국이다. 15,000원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올게요. RH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네? 왜 매도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사실 개별주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 자체도 크지 않고 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현재가 차트를 봐도 사실 외국인 매도가 상위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매도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제 주요 매도 주체로 나오진 않은 걸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매도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시총이 5천억에서 1조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 이런 대기업의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유출되는 이런 흐름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주처럼 급등락하는 종목의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사실 뭐 뚜렷하게 매수하거나 계속해서 매도하거나 이런 특징적인 흐름만 아니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개별주들의 외국인 수급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1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외국인 수급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넥슨GT 그렇게 크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게시글 바로 볼까요? KY2님께서 82층에 저 있어요. 올라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층에 있나요? 전문가님, 80층인가요? 네, 지금은 80층 정도 되는데 예. 8,200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8,000원 초반대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면 윗꼬리가 이제 많이 달리는 종목인데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급등할 때마다 뭔가 누르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으니까 다음번에도 윗꼬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200원까지는 네,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8,200원을 돌파한 시점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도 전략을 짜신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계속해서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위에 8,300원이나 8,400원 이런 가격대에 매도를 매일매일 걸어 두시면은 분명히 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2층에 있으신 투자자분께는 곧 구조대가 올라갈 거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시드님께서 이거는 진국이다. 15,000원까지 버틸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83층에서 이제 매도를 걸어두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더 증가를 할 거라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무리일까요?
어디까지 이제 본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넥슨 GT를 포함해서 게임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모바일 게임 아니면 PC 게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넥슨 GT도 기본적인 게임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한 슈팅 게임, 뭐 이제 서든 어택이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은 이제 X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흥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면 게임주도 한 번 정도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어쨌든 정점을 찍고 조금 꺾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000원까지 물론 정말 5년, 10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전망을 봐야겠지만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으신다고 하더라도 뭐 8,500원에서 9,000원 뭐 요 정도까지만 짧게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구간, 지금 상황에서는 8,9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4위 종목 만나볼게요. 4위는 아난티입니다. 오늘 금강산 관광 테마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난티 역시나 오르고 있죠.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또 오르는 모양새예요. 네네. 일단은 오늘 금강산 관련주들을 왜 움직이는 거예요, 전문가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살아있다 이런 소식이 확인이 됐고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북한 친화적인 정책을 짜오다 보니까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네. 아마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에 그칠 수 있으니까 좀 그래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아난티는? 네, 아난티에 대해서는 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받고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다린 것 치고 너무 쪼잔하다. 이러니 다들 단타지. 마지막 10,000원대를 즐겨라. 마음껏 사도 11,650원 돌파하면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다들 성투하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까요? 너무 쪼잔하다. 이러니까 다들 단타한다. 이렇게 좀 불평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네, 쪼잔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협 사업을 뭐 한다라고 하고 첫 사업을 파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이러면 경협주는 여기서 더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 쪽에서만 경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과 한국 관계가 좋냐? 아직은 아니에요. 좀 소원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GP 총격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어떻냐라고 한다면 한참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또 약간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협주는 단순 기대감 이외에는 더 이상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뭔가의 내용이 없다면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지만 뭔가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쪼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게시글 묶어서 한번 볼게요. 마지막 10,000원대를 즐겨라, 마음껏 사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분은 11,650원을 돌파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격대를 제시한 거 보니까 이 11,650원에 뭔가 있다고 보시는, 뭐 매물대라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댓글 다 좀 유효한 의미가 있는 그래요?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10,000원대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네. 뭐 10,000원이 이제 기술적인 지지대이기도 한데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고가주로 간다. 근데 이제 10,000원이 깨지면 1,000원 단위로 종목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실망감에 의해서 매물이 좀 쏟아 나오고 그런 심리적인 지지선의 역할도 하는 게 10,000원이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전저점에서 지켜주는 가격이 또 10,000원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협주는 단기 기대감에 의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지막 10,000원 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1,650원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4월 20일 고가입니다. 이게 이제 11,65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면 단타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11,650원 선이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양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한 13,000원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두 개 다 괜찮다라고 보고 지금은 주의 구간,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11,650원 돌파할 때 단기 타이밍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이 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 말씀하셨습니다. 10,000원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세 번째 게시글 올려주신 분 말대로 11,650원을 돌파를 한다면 전 고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유효하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네이버입니다. 어제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카카오를 가지고 왔었죠. 함께 고를 들었고 역시나 카카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네이버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이버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이상한 테마주보다는 네이버 사는 게 이득. 오늘 입성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오르나요? 내일부터 상한가 5방 갑니다. 잘 붙잡으세요. 출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나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상한 테마주보다는 네이버 잡는 게 이득이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네, 저도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주식을 이제 많이 안 하셨으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주로 매매를 네.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네이버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 중에서 매매를 별로 하실 게 없다라고 한다면 실적 가시성이 이제 크게 열려 있는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한 종목,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볼게요. 코코님께서 이거 뭐 때문에 꾸준히 오르나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대부분 뭐 코로나19로 수혜를 받는다는 걸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일단 최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적 성장세를 생각해 보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전고점을 뚫고 가면서 거의 최고가 라인을 뚫고 있고 네. 이게 대형주인데 이 정도의 가파른 상승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한 25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20만 5천 원 이하 그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20만 5천 원 이하 정도에서 신규 매수를 보실 분들은 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로 올라왔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이 꺾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페이 부분, 또 결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광고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이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0만 5천 원 밑에서 신규 매수가 유효하겠고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다. 중장기로 보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게시글 7787님께서 내일부터 상한가 5방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상한가를 가기는 쉽지 않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걸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소망. 네, 한 번 상한가 가지기도 어려울 만큼 네. 무거운 네, 종목입니다. 그럼요. 뭐 상한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우상향 추세 이 정도를 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신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이버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2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비케어입니다. 대표적인 원격 의료 관련주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비케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알겠습니다. 스탑 들고 토론방 체크하러 가시죠. 유비케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유비케어님 올라주세요. 그래야 인성 정보가 올라요. 9,400원 뚫리면 도망가라. 그때 보고 반등하면 다시 오고 윗골이 메우러 갑니다. 종가 10,000원 이상 기원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OH님께서 유비케어님 올라주세요. 그래야 인성 정보가 올라요라고 하셨는데 인성 정보도 오늘 많이 올랐고 유비케어 일단은 이제는 좀 스탑이다라고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인성 정보에 좀 물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원격으로 관련주가 오늘 강하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으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단기에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원격 의료가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고 시행이 되려면 어쨌든 많은 난관들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인성 정보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봤을 때 5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었지만 오늘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매물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정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 정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좀 빠져나왔다가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는 올라갈 것이다. 고 토론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영권 분쟁 일어날까? 서로 주식 매입할 듯. 이게 안 오르는 이유 알려준다. 개미가 팔아야 오른다. 간만에 입성. 이 노잼 주식을 또 사다니. 나도 참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 골라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댓글, 어떤 글 마음에 드세요? 네, 일단은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말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죠. 네. 사실상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전면 경영인을 쓰겠다라는 거지. 경영권 분쟁이 있으려면 서로 이제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우려감이 없고 오히려 안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식한테 해서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쓰겠다라는 거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걷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경영권이 안정화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현진 전문가는 어떤 핫한 관심주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핫한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테스입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예. 앞서 삼성전자와 약간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그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 4차 산업 관련된 투자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정점을 찍고 지나면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수주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가 최근에 그 삼성전자로부터 꾸준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그 R&D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메모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강도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테스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약간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찍고 좀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한 2만 원 초반대에만 넘어서면 강력한 시세가 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전고점 돌파를 꼭 기다리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만 1,000원 이하, 현재가 이하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현진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테스 확인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1,000원 이하,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빨간 종목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